네,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에코프로 이제 12월 17일 또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어요. 오늘 에코프로 플러스 한 2% 가까이 이렇게 소폭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 좀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그렇게 쏠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어요. 굳이 좀 이유를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그동안 그 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그 초고속 메모리를 이제 삼성도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. 또 이런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쪽이 올라간 거였거든요. 뭐 어쨌든 그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뭐 이런 딱히 다른 분야로는 뭐 수급이 엄청 쏠린다라는 섹터는 없었는데 오늘 2차 전지도 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무난한 흐름이죠.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뭐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게 무난한 흐름을 보였는데 뭐 그 와중에 우리 에코프로는 그래도 조금 소폭 상승을 보여준 또 그런 모습이죠. 어제 영상에서 뭐 "10만 원 지지 강하다." 뭐 그러니까 뭐 "단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최대한 그 10만 원에 좀 가깝게 들어가셔라."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1 0 7 0 0 원까지 저점을 내려와 주면서 그 10만 원대 너무 센 지지 때문에 뭐 다시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뭐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사셨다면은 뭐 지금 짧게나마 수익권일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제 에코프로가 8%대의 하락을 보이고 나서 낙폭이 아무래도 좀 무척 컸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좀 상방 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어제 에코프로가 한 8% 정도 빠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결국에 그 이후에 그 내연차 규제 완화 검토 소식에 또 가장 큰 영향을 줬었죠. 원래는 그 EU가 이제 2035 년부터 그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이제 뭐 "전기차만 허용하겠다." 뭐 이런 식의 강한 정책을 내놨었는데 이제 그 정책들을 다시 철회를 할까?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싸그리 좀 더 꼬꾸라진 거였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이후 2035년 내연차 퇴출 기조 흔들, 규제 완화 검토 뭐 이러면서 EU가 이제 2035 년부터 사실상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기로 한 그런 방침들을 철회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.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올라왔죠. 그러다가 오늘 결국 EU 2035년 내연차 퇴출 철회, 중국 전기차 질주만 도울 것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제 싹 다 철회를 하겠다는 거예요.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의 그런 압박들이 EU한테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2035 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들을 금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싹 다 철회를 하게 된 거고 전기차 시장에서 그 중국의 제조사들의 그런 독재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거죠. 이제 아예 확정을 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결국 확정이 났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 보세요. 멀쩡하죠? 원래 주식은 이래요. 항상 호재가 있던 뭐 악재가 있던 그것들이 미리 전부 다 반영을 시켜 두고 결과값이 나오면은 이제 뭐 재료 소멸로 해 가지고 끝나 버려요. 뭐 "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?" 하면서 미리 전부 다 반영을 해 두고 딱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미 알고 있던 건데."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. 물론 결과값이 뭐 예상과 다르게 훨씬 더 크거나 훨씬 더 작으면은 뭐 그때는 반응을 따로 하겠지만은 뭐 결국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건 원래 이래요. 사실 뭐 내용이 막 엄청나게 주가를 다 두드려 팰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EU 지평위원회는 이날 이제 2035년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% 감축시키는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2021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% 감축하도록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. 뭐 이게 조건만 맞으면은 내연차 생산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뜻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21 년에 그 배출량의 10% 수준까지는 이제 뭐 휘발유 디젤 차량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거죠. 또 이제 전기차에 뭐 보조 엔진을 달아 가지고 이제 뭐 배터리를 충전하겠다는 그런 레인지 익스텐더 같은 그런 소형 내연기관 차도 허용이 될 가능성도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뭐 90% 감축이니까 이제 뭐 10%를 줄인다는 건데 이게 뭐 사실 엄청나게 큰 수준은 아니거든요. 지금 뭐 시장에서 겁내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솔직히 이렇습니다. 먼저 이제 "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."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배터리 수요 증가 속도도 같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. 이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성장 기대치가 흔들리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게 돼요.
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내연차 기관하고 이제 전기차가 공존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.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전기차 독점 시대가 좀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전기차가 시장을 완전하게 장악해 버리는 그런 시점들이 뒤로 밀린다는 그런 우려들이 좀 더 반영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들의 그런 가격 경쟁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그 유럽 시장을 좀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. 뭐 그렇게 된다면은 유럽 기업들의 그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.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쪼끔 뭐 좀 더 설명을 드려 보자면은 뭐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장기 성장 스토리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니까 뭐 이제 시장은 단순히 뭐 정책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변화 자체가 이제 전기차 보급 속도하고 이제 글로벌 경쟁 구도나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. 최근 그 몇 달 동안 이차 전지는 이제 단순히 그 전기차 배터리만이 아니라 그 AI 데이터 센터 그 전력 공급에 필요한 그 ESS 수혜주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AI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ESS 성장 기대감도 같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결국에는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.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AI가 이제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죠. 이게 뭐 AI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 진짜 실적 기반의 성장인가 아니면은 진짜 과열돼 가지고 다들 투기로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AI 대표주들이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면은 그 ESS하고 2차 전지 업종이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제가 어제 분명 강조를 드렸습니다. 그런데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보여줬었어요. 특히 이제 뭐 브로드컴하고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는 그 AI 버블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더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좀 했어요. 이제 뭐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 반영을 했고, 이제 오라클은 그 클라우드하고 데이터베이스 그런 사업들에서 AI 관련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는 이런 분위기로 힘을 좀 받았어요. 뭐 이런 흐름들이 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, 뭐 어제까지는 그 AI 버블이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또 시장을 또 짓눌렀다면은 오늘은 아무래도 그 미국 기술주들의 그런 반등 덕분에 그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된 거죠. 그 결과 이제 에코프로가 소폭이나마 오를 수 있었던 뭐 그런 이유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. 결국 시장은 이제 AI하고 이차 전지를 결코 따로 보지 않아요. AI 투자 흐름이랑 그 ESS의 그 성장 기대감이랑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. AI 대표주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ESS 기대감도 같이 약화가 되고, 그다음에 반대로 AI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은 ESS 기대감도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차전지 업종들이 다시 힘을 받는 또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. 원래 그 상승이라는 거는 그 당연히 또 조정도 나와주면서도 그 조정이 적당히 나와주면서 또 지속적인 추세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게 가장 또 건강한 상승이에요. 그리고 매물대를 보면은 지금 제가 10만 원 라인이 지지가 강하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를 보시면은 10만 원 라인의 매물대가 또 가장 두꺼워요.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두꺼운 모습인데 그만큼 이게 지지가 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, 뭐 지금 현 구간에서도 적지 않게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도 그 매물대에 대한 그 매도 물량이 일부 반영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 가지고 지금 뭐 10만 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시세를 좀 지켜내 주면서 박스권으로 가냐 마냐 요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뭐 그나마 기관하고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왔어요. 조금은 뭐 아쉽게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뭐 지금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아무래도 그 2%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는 거는 그나마 에코프로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. 그 선방 이상은 좀 했다. 이런 소리니까 뭐 그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이제 너무나도 필수적인 업종이에요.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건
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. 뭐 정책적인 변수나 뭐 글로벌 투자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는 당연히 있겠지만 뭐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ESS라는 그 시장 자체가 성장축이 아직도 여전히 좀 살아 있다는 그런 점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. 뭐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, 그다음에 뭐 재생 에너지 확대 이런 과정에서는 ESS는 이제 너무나도 필수적인 그런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.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아무래도 뭐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겠죠.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려면은 ESS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. 뭐 그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성장성이 아직도 확실히 살아 있다는 거죠.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차트와 흐름과 이런 수급들을 전부 다 참고를 하시되 뭐 결국은 펀더멘털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